안녕하십니까. 보험 활용 꿀팁을 낱낱이 후드려 까주는 보험저격수 구자연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침수 차량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더니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근데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의 분들이 전화 문의 주신 분들이 누구냐면 현직 보험 설계사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험 영업사원인데 이런 내용도 몰랐어. 제 영상 보고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올려주셔서 상세하게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추가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벌써 중고차 매각이랑 판매가 막 벌써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고차 구매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 돼요. 원래는 침수차들은 폐차를 해야 되는데 경미한 침수일 경우에 이거를 이렇게 아시죠? 무슨 말인지 제가 뭐 설명 안 드려도 그거 못된 짓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침수차를 가지고 또 장난쳐가지고 또 그걸로 수익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매하고 난 이후에 판매자한테 책임 소지가 없어지는 몇 달 후면 그 전자기기들이 차내에 있는 전자기기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런 전자기기에서의 합선, 누전, 뭐 접촉불량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단편적인 예로 앞범퍼만 봐도 요즘 차들은 뭐 레이더, 뭐 라이다, 뭐 센서 엄청 많은 전자기기와 센서류들이 엄청 많이 붙어 있는데 이게 물에 잠겼다가 빠져나왔는데 이게 멀쩡하겠냐고요. 중고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정말 각별히 유의하셔야 돼요. 몇 년 전에는 새로 출고될 차들도 뭐 물에 잠겨서 이거를 뭐 평택 에디션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싸게 파느냐 막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어쨌든 중고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향후 6개월에서 1년 동안의 중고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진짜 각별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손이 됐어. 폐차가 됐어. 침수가 됐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될 행동은 첫 번째, 보험회사에서 전손 처리를 받았을 경우에는 전부손해증명서라고 해서 전부손해증명서를 꼭 발급받으셔야 돼요. 이래야 나중에 등취득세, 중고차 다시 사실 때 등취득세 받으실 수 있어요. 중고차뿐만 아니라 신차, 중고차 뭐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차 폐차시키고 새로 차를 구매하려고 할 때 신차든 중고차든 등취득세 면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등취득세를 면제 받으시려면 보험사에서 발급받는 전부손해증명서라는 거를 받으셔야 되고 이게 아니면은 내가 보험회사에서 전손 처리를 못 받아서 자차 보험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피해 사실 확인서 떼셔야 되고요. 폐차 인수증, 폐차하겠다고 하는 폐차 인수증, 폐차 인수 증명서 요거 두 개를 발급받으시면은 돼요. 요거는 보험회사에서 받는 거고 요거는 폐차장하고 관공서 뭐 구청이나 경찰서 이런 데서 내가 폐차됐음을 증명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 요거 발급받으셔야 돼요. 요거는 경찰서에서 뛸 수 있어요. 요거는 폐차장에서 차 넘길 때 받으시는 서류예요. 요거 있으시면 신차를 다시 구매하시든 중고차를 구매하시든 요거 하실 때 등취득세 면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등취득세를 전액 면제시켜 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현재 내 차량의 잔존 가치가 2,000이다. 근데 내가 새로 차를 사면서 5,000짜리를 사. 그러면 2천만 원만큼은 세금을 안 받아요. 이거를 추가한 3천에 대한 세금만 받습니다. 요 점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함정이 하나 있어요. 보험회사 애들이 내가 뭐 전손되거나 뭐 폐차를 하거나 이렇게 안 하고 이거 차값을 좀 뭐 얼마 좀 쳐줄 테니까 그냥 중고차로 사고차로 매각을 해라. 요렇게 되면 이거 못 받습니다. 전손이 되거나 아니면 폐차를 해야만 세제 혜택이 있어요. 그냥 내 차를
사고차 자체로 그냥 매각을 시켜버리는 경우에는 보상 못 받아요. 지금 보험회사 애들이 요 꼼수를 되게 많이 써요. 폐차를 해버리면은 보험회사가 전손을 해버려야 되니까 자기네가 이거를 그 차에 대한 값어치를 활용을 못하니까 매각을 시켜라, 중고차를 좀 팔아라, 막 이런 식으로 몇몇 보험사들이 그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보험회사의 꼼수 또 하나, 고쳐서 타라고. 고쳐서 탈 수 있는 차가 아니에요. 침수차는 아웃이에요. 그냥 뭐 너무 그 차가 뭐 아버지가 물려주셔가지고 난 이 대대로 이 차를 타고 손주의 증손자 뭐 고손자까지 이 차를 대대로 물려서 태우고 싶다. 너무나 나에게는 뭐 영혼 같은 의미 있는 소울메이트 같은 그런 존재의 차다. 이런 경우시면은 고쳐서 타세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 고치지 마세요. 그 뒤로 그냥 주구장창 돈이 들어가요. 제 경험자라 알아요. 침수차를 탔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차 상태가 정말 어떻게 개선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고쳐도. 그러니까 고쳐서 타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폐차하세요. 자, 그 다음 궁금한 점.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당장은 그거 외에도 뭐 피해가 너무 많아서 당장은 차를 살 여력이 안 돼. 그러면 나중에 차를 사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나중에 차를 사셔도 돼요. 그런데 너무 오래는 안 돼. 기간이 있어요. 폐차한 날로부터 2년이에요. 2년 이내에 다시 구매를 하면서 그 관련 서류들을 제출을 해서 그 세제 혜택을 받으셔야지 이후에는 보상이 안 되니까 그 날짜도 잘 따지셔가지고 해야 돼요. 그 다음 질문은 그럼 내 차량의 가격을 얼마로 따져야 되나요?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전손 처리하시는 분들은 전손 금액이 있어요. 전손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받으시면 되는데 전손 못 받고 그냥 폐차를 해버리시는 분들은 내 차량에 대한 차량 가액을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에 들어가셔가지고 내 차명을 치면은 과세표준 금액이 나와요. 근데 구청에서도 내 차량에 대한 과세표준 금액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청에 문의하셔도 되고 아니면 보험개발원 사이트 들어가서 내 차량에 대한 조회를 하고 연식을 넣고 모델명 뭐 K7 프리미어 뭐 2017년형 뭐 이런 식으로 치면 과세표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만큼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차로 처리하시는 분들도 꼼꼼히 따지셔야 될 게 옵션 금액이나 특약 넣은 것 중에도 추가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이 옵션은 뭘 말씀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 뭐 휠 타이어를 튜닝하면서 나 휠 타이어 한 400만 원짜리 꽂았으니까 차량 가액이 3,000인데 휠 타이어 가격 400만 원을 더 얹었어. 그러면은 내 차량의 손해액은 3,400만 원이에요. 거기에다가 블랙박스 달면서 좀 좋은 거 달아서 한 50만 원짜리 달았어. 그것도 특약으로 넣어놨어. 옵션으로. 거기에다 뭐 내비게이션 뭐 시스템이나 뭐 몇몇 옵션들을 더 넣어서 옵션 가격들을 더 넣어놨어. 그럼 그것도 다 내 차량의 총 가액에 합산이 되니까 요것도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전손 처리하면서 보상 받으실 때 하셔야 돼요. 다 받으실 수 있는 돈이에요. 자, 다 받을 수 있는 돈이었어.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옵션 장착하면서 차값을 정당하게 책정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설계를 안 해준 설계사들도 많고 그러면 3,000만 원짜리 차였는데 옵션이 막 이것저것 더 들어가서 3,700만 원짜리 차였어요. 최종적으로는 3,000만 원에 대한 보험료만 냈겠죠. 근데 이렇게 옵션 다 꼼꼼하게 챙겨서 3,700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냈을지라도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는 3,700만 원을 보상을 받습니다. 보험료가 700만 원 차이가 아니잖아요. 보험료 차이 해봐야 몇만 원 차이였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옵션들을 꼼꼼히 챙겨 넣는 게 귀찮은 거지, 설계사 입장에선.
그런데 내 차량 가격에 대한 정확한 세팅과 정확한 보험료 계산을 해서 보험 가입을 시켜 놓은 분들이라면 이런 사고가 발생되어도 내 재산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 이번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예요. 제대로 일을 못하는 내 보험 계약 담당자, 자꾸 이상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내 보험사, 여러분들의 담당자가 이거 전손 처리하는 과정, 혹여 막 이거 전손 처리를 해야 되는 차를 고치라고 얘기를 하는 보험회사랑 대신 싸워줘야 되는 게 여러분 보험의 담당자예요. 물론 다이렉트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여러분 편에 서서 이 업무 처리를 해줄 담당자가 없는 보험을 가입하셨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떠안으셔야 되는 책임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들의 담당자가 이 모든 일을 다 대신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몰라요. 몰라서 저한테 오히려 물어봐요. 여러분들의 보험 담당자들이. 그런 분들의 그런 정도 수준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보험을 자꾸 가입하시는 건 정말 현명하지 못한 소비니까 다시 한번 꼼꼼히 생각을 해보시고 요번 일 처리하시면서 좀 많은 생각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처리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 보험 관련돼서 궁금하신 게 있고 보험 가입을 하는데 나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연락 주시면 제가 보험에 대해서는 아주 세세하고 낱낱이 다 설명드리고 다 처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유리한지, 정말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고차 구매하실 때 절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고차 구매 아시죠? 믿고 거르는 인천, 부천, 부평 뭐 이쪽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들은 일단 믿고 거르시는 게 우리나라 중고차 업계에서는 명언과 같은 구절입니다. 그쪽에는 너무 질이 안 좋은 딜러분들이 많이 계셔서 뭐 믿고 거르는 업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절대 침수차 고쳐서 타는 거 아닙니다. 전손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견 주장하시고 보험회사에서 고쳐서 타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 그거에 수긍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보험에 대해서 낱낱이 후드럭 가는 보험저격수 구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